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오늘 하우머니는 최근 핫한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경공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네,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는 경공매 길잡이 김재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저희가 이제 경공매 길잡이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경매, 공매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경매와 공매 모두가 다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데요. 이제 법률이라 그런다면은 공정하게 관여하겠다는 것이 바로 법률입니다. 네. 그래서 공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공개매각 그러는데 국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게 바로 보면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사용하지 하고 있는 부동산, 특히 뭐 폐교라든지 아하. 또는 이게 예, 없어진 예. 관공서, 그다음에 요즘 통폐합된 뭐 파출소 뭐 이런 경우죠. 그리고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주식이라든지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또 요즘 뭐 38 세금 기동대 그래가지고 세금을 안 내면은 뭐 금덩어리를 압수해 온다든지 이렇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개적으로 네.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 비딩 시스템 그래서 전자 입찰하는 것에 따르는 공매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공매 국가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매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예.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뺏어오거나 안 그러면 요즘 그 뭐 채권 추심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법의 힘을 빌려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은 법원에서는 적법하게 그 부동산을 감정 평가하고 그리고 매각을 해서 채권자의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이고 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이고 그리고도 나머지가 있으면은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게 바로 경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매는 법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경매입니다. 근데 그 경매도 좀 둘로 나뉘잖아요.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둘로 나뉘는데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자, 쉽게 얘기하면은 자, 임의경매라는 것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권,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죠. 예. 그런 경우에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내 임의적으로 경매를 시키는 걸 갖다 우리는 임의경매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근데 변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차용증이 적법 유효한지 안 하는지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예. 시키는 건데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빌라왕 사태가 예. 있죠.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으면은 바로 소송하지 않고 경매를 시켜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가고 예. 만약에 우리가 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 임차인들 미등기 전세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바로 소송에서 판결문 받아서 강제 경매를 시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근데 교수님 일단 이 경매 얘기가 많이 나올 때는 경험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뭐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경매라는 네. 것은 부동산 거시적인 경제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영끌족들 예. 집을 사기 위해서 과도하게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빌렸었는데 그때는 대출 금리가 2%대였는데 지금 7%대까지 올라가 버리면은 내 재산 가치보다 채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경매 물량이 쏟아지는데요.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 가장 경매 물량이 많았던 때가 바로 IMF 환란 때, 예. 그리고 두 번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 그런데 앞으로의 전망은 그때보다 더 많은 경매 물량이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경매 시장 좀 접근해봐도 괜찮은 타이밍인가요? 지금 실수요자라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만큼 가격이 저렴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감정가가 10억인데 예. 경매 시장에서 5억대로 떨어진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의 전세 가격이 6억에서 7억이에요. 예. 그럼 전세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경매 시장에서 살 수가 있는데 네. 하나의 단점은 내 돈이 다 없으면은 대출 금리가 높다라는 이런 단점이 그러네, 있습니다. 고금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 금리가 감당이 되고 그만큼의 전세 가격이 있다라면은 실수요자라면은 경매 시장에서 사게 되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사지 않는가. 또 특히 요즘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그 청약을 받기 위해서 전세를 살다가 예. 이런 빌라 사태가 터졌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가점제가 된다면은 청약을 받지만은 청약 가점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경매 시장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예, 예.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좀 속이 상하거든요. 제 주변에 뭐 이렇게 젊은 지인들 뭐 조카가 됐건 네네. 뭐 주변 청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당한 것 같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무리를 해서라도 빚을 내서 집 사야겠다는 예, 그런 예. 열풍이 강했는데 그러고 나서 채 몇 달이 안 가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이 떨어진 이 아주 저렴해진 이 경매가 좋은 기회인 건 알겠는데 이미 빚은 낼 대로 내고 더 낼 빚도 없고 여유 자금도 없다면은 이 시스템도 결국 가진 자들한테만 유리한 시스템 같아요. 돈 있는 사람들. 그게 또 이제 더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양날의 칼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이준우 기자님 집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나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못 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전세권자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이때 경매를 함으로써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아가고 그다음에 임대인 즉 소유자라든지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네, 네. 간혹가다 경매에 그러면은 뭐 보증을 서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예. 경매를 당하신 분도 있지만 네네. 예. 오히려 경매라는 것은 역기능도 있지만은 오히려 순기능이 더 그러네요. 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동안의 경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경매를 안 하면은 채무자는 또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길이 없구나. 없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경매 시장이 지금 사실 뭐 여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접근할 수 있는 적게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경매를 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자, 경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방금처럼 그 영끌이 나왔는데요. 아무리 경매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더라도 예. 내가 왜 이 물건을 사야 되는가? 진짜 거주의 목적인지 또는 임대의 목적인지 그런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세 파악을 하고 세 번째는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법률적인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입찰을 하면은 아마 경매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수님 매주 월요일 날 모시니까 좀 더 이제 네, 저 자세한 한 질문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예. 한데 왜냐하면 이제 경매 워낙- 오늘 저희가 저 개편 후 첫 방송에서 이 배식에 실패했습니다. 조금 교수님 시간이 짧아져 버렸네요. 네네네. 근데 요 하나만 이 경매로 나온 아파트 낙찰 받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거 뭐 있나요? 특히 요즘 그 네. 아파트 예시를 같은 들어주시면 경우에는 좋을 네.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조심할 게 없는데요. 아, 예? 지금 서울 시내에서 보면은 정말로 10억, 15억짜리 아파트들이 5억, 6억, 7억대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옛날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갖다 우리 권리 분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만 조심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갭 투자라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잔금 대출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네네. 그때 내가 원하는 만큼 잔금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만 조심한다면은 아마 재테크의 한 방법이라고 할 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